깊은 산골 마을에 사는 머슴 득보는 남들과는 다른 이상한 재주가 있었다. 바로 땅속 깊은 곳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어릴 적부터 득보는 맨발로 땅을 밟으면 그 아래 흐르는 물줄기며 바위의 모양, 심지어 묻힌 짐승의 뼈까지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신기한 능력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득보에게는 별 쓸모가 없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득보는 김진사 댁의 머슴으로 들어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다. 김진사는 인색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지만 득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다. 어느 봄날 득보는 김진사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까지 가게 되었다. 산길을 넘어가던 중 득보는 문득 발밑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선 득보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디뎠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명당이다. 득보의 능력으로 느껴지는 이곳은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최고의 명당 자리였다. 산새가 마치 용이 여의주를 품은 듯하고 땅 깊은 곳에서는 생기가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이런 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전설 같은 명당이 바로 여기 있었다. 득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의 부모님을 이곳에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곧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명당은 양반들이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천한 머슴인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득보가 돌아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최참판댁 여종 춘매였다. 춘매는 얼굴은 곱지만 성격이 교활하기로 유명했다. 어머, 득보 오라버니. 이런 곳에서 뭐 하세요? 춘매가 웃으며 다가왔다. 득보는 당황하여 얼른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잠시 쉬어가는 중이요. 호호, 그래요? 그런데 오라버니 얼굴이 왜 그리 붉으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춘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득보는 괜히 말을 꺼낸 것을 후회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춘매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득보가 서 있던 곳을 유심히 살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최참판댁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산 너머 새로 발견한 명당 자리에 모신다고 했다. 득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득보는 몰래 그 산길로 향했다. 과연 자신이 발견한 그 명당 자리에 이미 묘를 쓸 준비가 한창이었다. 일꾼들이 땅을 파고 성물을 놓을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득보의 눈에 춘매의 모습이 보였다. 춘매는 최참판 부인 옆에서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득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춘매가 자신을 따라와서 그 자리를 훔쳐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미천한 머슴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득보는 쓰라린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득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 명당 자리를 다시 떠올려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분명 처음에는 완벽한 명당이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아래 깊은 곳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득보는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갔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아무도 없었다. 득보는 파헤쳐진 땅 위에 맨발로 올라섰다. 그리고 눈을 감고 온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했다. 순간 득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땅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은 생기가 아니라 살기였다. 이곳은 명당이 아니라 흉지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당의 탈을 쓴 흉지였다. 겉으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지만 땅 밑 깊은 곳에는 예로부터 원한을 품은 존재들이 잠들어 있었다. 득보는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최참판댁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미천한 머슴의 말을 믿겠는가?
오히려 명당 자리를 방해한다고 곤욕만 당할 것이 뻔했다. 그래, 내버려 두자. 남의 것을 훔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득보는 씁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최참판 댁에서는 성대하게 묘를 조성했다. 춘매는 주인 어른들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명당을 어찌 찾았겠느냐며 최참판은 춘매를 크게 칭찬했다. 춘매는 우쭐해져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가 산천을 두루 살피고 공부한 끝에 찾아낸 명당이라오. 이제 우리 최참판 댁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묘를 쓴 지 한 달도 안 되어 최참판의 큰아들이 갑자기 병을 얻었다. 명의를 불러도 병명조차 알 수 없는 괴질이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고 밤마다 헛소리를 했다. 할아버지, 왜 화가 나셨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최참판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스님을 청해 불공을 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집안에 불길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둘째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최참판 부인은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명당이라더니 오히려 흉지를 쓴 게 아니냐? 춘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덤볐다가 큰일 났구먼. 소문은 춘매의 귀에도 들어갔다. 춘매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까? 그날 득보가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이 생각났다. 춘매는 득보를 찾아갔다. 득보 오라버니, 혹시 그날 그 자리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나요? 득보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모르는 일이요. 제발요. 최참판 댁이 이 지경인데 오라버니가 뭔가 알고 있다면. 내가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나는 글자 한자 모르는 천한 머슴일 뿐이요. 춘매는 득보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 득보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춘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다. 득보를 찾아온 것을 후회하며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춘매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무수히 많은 귀신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내가 우리의 잠자리를 침범했구나. 남의 것을 훔친 도둑년. 대가를 치러라. 춘매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한편 최참판 댁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큰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슬픔에 잠긴 최참판은 결단을 내렸다. 묘를 다시 이장하겠다. 하지만 묘를 파헤치는 날 더 큰 재앙이 일어났다. 관을 꺼내던 일꾼 하나가 갑자기 쓰러졌고 다른 일꾼은 손에 괴질이 퍼졌다. 묘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큰 화가 닥치는 것 같았다. 최참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그중 한 노인이 말했다. 듣자 하니 김진사 댁 머슴 득보가 땅의 기운을 읽는 재주가 있다더군. 한번 찾아가 보시게. 최참판은 반신반의하며 득보를 불렀다. 득보는 최참판 앞에 꿇어 앉았다. 내가 정말 땅의 기운을 안다는 게 사실이냐? 소인은 그저 미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라. 내가 진짜 무언가 아는 게 있지 않느냐? 득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참판 어르신 소인이 감히 여쭙겠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찾아드렸습니까? 춘매라는 계집종이 찾아주었는데 그 계집종은 땅의 기운을 전혀 모릅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따라가 훔쳐본 것이겠지요. 최참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대해 뭔가 아는 것이냐? 득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인이 우연히 그 자리를 발견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당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은 예로부터 원한 맺힌 영혼들이 잠든 흉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명당처럼 보이나 속은 썩은 명당, 바로 영명당입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누가 미천한 머슴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헛소리한다고 곤욕만 당했을 것입니다. 최참판은 할 말이 없었다. 득보의 말이 맞았다. 만약 득보가 진작 말했다 해도 자신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묘를 그곳에서 옮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파헤치면 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시일과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득보는 잠시 고민했다. 춘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원치 않았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득보의 지시에 따라 최참판 댁에서는 정성껏 준비했다. 득보는 묘를 파헤칠 정확한 시각과 방향, 그리고 지켜야 할 의식들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를 찾아주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안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었다. 이곳은 명당은 아니지만 조상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곳에 모시십시오. 최참판은 득보의 말을 따랐다. 묘를 옮기는 날 신기하게도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묘를 새로운 곳에 모신 후 최참판 댁에 불길한 일들이 멈추었다. 둘째 아들의 다리도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고 부인의 두통도 사라졌다. 최참판은 득보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은자 100냥과 함께 양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득보는 그 돈으로 작은 땅을 사서 부모님의 묘를 정성껏 모셨다. 명당은 아니었지만 자식의 정성이 담긴 곳이었다. 한편 춘매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 최참판 댁에서 쫓겨났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춘매는 득보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 오라버니,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오라버니의 것을 훔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득보는 춘매를 바라보며 말했다.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오. 하늘이 하실 일이지. 다만 이것만은 명심하시오. 남의 것을 훔쳐 얻은 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복은 정직하게 살 때 찾아온다는 것을. 춘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세월이 흘러 득보는 마을에 존경받는 직관이 되었다. 사람들은 득보를 찾아와 맷자리를 부탁했고 득보는 정직하게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해주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라고 조언했다. 명당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묘를 써도 후손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득보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춘매는 그 후 개과천선하여 평범하게 살았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늙어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욕심을 부리지 말거라. 남의 것을 훔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니라. 득보와 춘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경고의 의미로 말이다. 어느 가을날 백발이 된 득보는 부모님의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비록 명당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비록 명당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부모님께서 잘했다,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득보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짜 명당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명당이 된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가는 산등성이에서 득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어느새 한 그루 나무처럼 든든하고 곧게 서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득보를 보고 달려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해 주세요. 호호 그래.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정직하게 사는 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세요. 득보는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춘매의 이야기를,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득보의 이야기는 별빛처럼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짝이며 새겨졌다. 그렇게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왔다. 하지만 득보와 춘매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았다. 오늘도 어디선가 할머니가 손주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명당을 찾는 길이니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